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부와 전북 일북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전국이 맑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찬바람이 불며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해소돼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곳이 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단속에 투입했는데 효과가 좋아 이달 말까지 34대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택의 뼈대가 되는 골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공 시간이 짧은 데다 곡선 형태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어서 실제 주택 건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부와 전북 일북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울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낮 동안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찬바람이 불며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해소돼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지역에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가 설비 가동을 아예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췄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석탄 발전 설비 10기가 몰려있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입니다. 뿌연 장막 사이로 솟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동이 정지된 석탄 발전 설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기로 이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다른 석탄 발전 설비와 중유 발전 설비 등 42기도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석탄 발전 감축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46%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되면서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발전소나 이런 게 아무리 나름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사실은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나올 수 없는 정도예요.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첫 공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령 3호기 등이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사실상 수명 연장에 들어간 데다 서천 등지에서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발전소는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7개의 석탄화발전소를 지금 건설을 중단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 집중 저감 대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규모 공장들은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단속 효율성이 높은 드론을 대폭 늘려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체 90여 곳이 모여있는 강원도 원주 산업농공단지. 이동 측정 차량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파악하자 드론이 출동합니다. 감지기를 단 드론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 문막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주변은 순간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넘게 치솟았습니다. 공장 굴뚝까지 다가가자 배출가스를 빨아들여 비닐팩에 모읍니다. 드론이 채취한 배출가스는 이동 측정차로 옮겨진 지 수십 초 만에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유해 대기물질인 아크릴레인 물질이 약 400ppb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배출한 해당 사업장은 지금 현재 점검 단속반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곳이 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업체와 달리 대기오염 물질 자동 측정기를 다는 것이 의무가 아닌 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암행 감시가 가능한 드론을 투입하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투입을 해서 현장 파악이나 아니면은 굴뚝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만 해도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다음에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포집에만 한 10분 정도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요. 환경부는 현재 7대에 불과한 드론을 이달 말까지 30여 대까지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세계 1등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최근 환경과 관련된 세계 1등 타이틀을 2개나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 등 서일본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당시 모습입니다. 사망자는 무려 200명을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달 뒤에는 오사카 일대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물난리가 났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침수돼 폐쇄됐고 강풍에 떠내려간 유조선이 교량을 들이받아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1위로 선정됐습니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가 세계 각국의 재해를 분석해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 등을 기초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We see that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most affected in 2018 are Japan. 이 단체는 기상재해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그 누구보다도 온난화 대책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네트워크는 온난화 대책의 가장 소극적인 나라 3곳 중 하나로 일본을 뽑았습니다. Japan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ly negative public attention for its addiction and growing dependence upon coal. 이 단체는 일본이 온난화 대책은 뒤로 한 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기대는 나라라는 의미로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불명예상 수상의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私どもはまだ国内も含めて石炭開発、化石燃料の発電所というものは選択肢として残してお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특히 이 발언은 구티에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환경회의에서 온난화 대책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멈추라고 전 세계에 호소한 바로 다음 날 나와 아베 정부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을 아직도 다 폐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일본 각지에 약 6천 톤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한 볏짚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방사 전략이 1kg당 8,100kcal 이하인 볏짚은 보통 쓰레기로 간주해 소각 처리 등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 처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태풍 때 각지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유실됐으며 과거에는 기준치 초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볏짚을 먹은 소를 일본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툰베리는 타임이 1927년부터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 수상자 중 역대 최연소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인물 선정 사상 최연소입니다. 타임은 선정 이후로 인류가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의 배경과 국경을 초월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습니다.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My name is Greta Thunberg. I'm 16 years old and I'm from Sweden. And every Friday I am school striking for the climate outside the Swedish Parliament alongside hundreds of thousands of other children from all around the world. 툰베리는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툰베리의 작은 시작은 1년여 만인 올해 9월 20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 참가자가 400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툰베리는 자신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기후변화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이젠 정말 3D 프린터로 못 만드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일반 주택 크기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층 한층 3D 프린터가 시멘트를 켜켜이 쌓아 올립니다.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단층짜리 건물 골조를 만드는데 60시간, 이틀 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직접 만들 때 닷새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시공시간이 절반으로 준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특수 3D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가 레일 위를 움직이며 설계도대로 골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수 배합된 시멘트가 사용되는데 출력된 시멘트가 적당히 굳으면 그 위에 시멘트를 또다시 층층이 쌓는 방식입니다. 시멘트는 기존의 시멘트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그 배합비를 조정을 했고요. 혼화제들을 섞어서 초당 약 20cm 정도 움직이는 속도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기존 시공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곡선 형태의 골조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시간이 짧은 만큼 들어가는 인건비와 건설 폐기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골조 내부에 철근이나 단열재를 넣으면 고층 건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벤치 등 소형 시설물부터 제작한 뒤 활용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을 추적하는 시각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시각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백본 네트워크와 포토샵 없이도 쉽게 얼굴 사진을 편집하는 기술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백본 네트워크가 객체의 특징을 찾아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물 검출, 안면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얼굴 편집 기술은 딥러닝 기법이 적용돼 사진 속 인물이 하고 있지 않은 액세서리를 추가하거나 머리 모양과 표정을 바꿀 수 있고 일부가 훼손된 사진도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트리는 국내 시각 인공지능 기술의 외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기술을 공개해 국내 산학연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 최종 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분쟁 현안도 WTO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즈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 상서기구 역할 중단에 관련해 상소기구의 기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가맹국 전체가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의 하나라면서 일본은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해 계속 공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재료 등 세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도 WTO에 계류돼 있어 상소기구 중단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현지 시각 11일 자사 플랫폼에서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유튜브는 또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반복적으로 괴롭힘 방지 규정 위반의 선을 넘나들 경우 이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들 회원이 유튜브에서 더 이상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부처별 대응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검출된 의심 성분 중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없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약물질, 용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 환자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분석 작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했으며 유사담배 137개와 일반 담배 16개 등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의심 성분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식약처의 성분 분석 작업에 이어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맡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려면 반드시 담배값에 흡연 경고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계 기업인 JT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지 않았다가 전량 회수 등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된 담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계 담배 기업 JTI 코리아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4종 가운데 메비우스와 카메르 담배값에서 청소년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문구를 넣어 다시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I 측은 곧바로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서울 곳곳에서 버젓이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편의점주는 JTI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몰랐었거든요. 아직 담배 업체에서는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고 평상시에 팔던 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담배값이 아닌 포장 비닐 위에 임시로 경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의 취지와는 달리 JTI 측이 전량 수거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담배값 뒷면의 원칙을 따라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담배값에 붙이는 거가 원칙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JTI 측은 소매점이 워낙 많다 보니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공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고 문구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진주에 있는 화석산지에서 전 세계 최초로 파충류인 공룡이 포유류나 양서류 또 조류와 함께 공존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익룡의 물갈퀴와 같은 섬세한 부분까지 잘 남아있는 화석도 발견돼서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원상우 학예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